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네, 안녕하십니까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 BMW의 럭셔리 고성능 SUV 전기차인 iX50입니다. 먼저 차량을 협찬해주신 우리 한동모터스 방배전 시장의 유광원 과장님, 이제 팀장님이죠. 범카TV를 시청하고 연락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 최상의 조건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BMW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BMW의 럭셔리 전기 SUV인 이 iX50, 먼저 디자인부터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 모터쇼 가서 이 차의 디자인을 처음 보고 완전 경악! 이게 너무 못생기지 않았나요? 이 전기차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iX50은 너무 미래지향적이다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생겼어요. 이 보면 볼수록 디자인이 눈에 적응이 되는 그런 네이징이 되는 차들이 많은데 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도 네이징이 안 됐어. 오늘도 보면서 얘가 진짜 못생기긴 진짜 못생겼다. 일단 굉장히 얄쌍한 이런 라이트가 좀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어두운 도로나 지방도로 이런 데를 달릴 때 700m까지 이렇게 비춰주는 레이저 라이트 이런 게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또 그릴을 보시면 일단 이 그릴이 이 차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좀 망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세로로 된 굉장히 큰 그릴, 뉴트리아의 앞니빨 같기도 하고, 이 그릴에는 좀 독특한 모양의 패턴이 달려있고 레이더가 가운데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그릴에는 열선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의 특성상 앞쪽이 많이 뜨거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레이더 같은 데 눈이 이렇게 쌓이면 반자율주행 기능에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열선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측면 사이즈가 그래도 커요. 이 차가 내연기관인 X5랑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장이라든가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iX50이 X5에 비해서 조금 더 긴 모습을 갖고 있고, 차 폭이라든가 높이의 면에서는 살짝 낮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일단 측면부 디자인은 되게 이뻐요. X5 대비해서도 차량의 길이도 길고 거기다가 전고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현재 22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옵션 사항이나 이런 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도어 쪽을 보시면 일단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좀 독특해요. 이 iX50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아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후면부는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좀 간결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일단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라이트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확실히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좀 들고,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빵빵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머리 쪽은 좀 작고 밑에 몸체는 굉장히 큰 빵빵한 요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기구가 따로 없죠. 배기구가 따로 없는데 디퓨저 모양을 이렇게 좀 스포티하게 이 공기 역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점. 자, 이번에 실내로 넘어오시면 보자마자 이게 BMW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도 많이 들고 굉장히 간결한 그런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좀 상당히 고급진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좀 독특한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보통 D컷이거나 아니면 원형의 이런 스티어링 휠이 달려있는데, 얘는 육각형의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BMW에 있는 스티어링 휠 느낌을 최대한 반영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체로 쭉 이어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전에 i4 리뷰했을 때 요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걔랑 완전히 동일한 요런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시인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존의 BMW의 계기판을 제가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좌측에는 속도계가 올라가고 우측에는 RPM 게이지가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서 조금 시인성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은 똑같아요. 그 방식은 똑같은데 이런 숫자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또렷해져 가지고 그래도 시인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로 좋아요. IX50에 적용되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i4랑 또 같아요. 같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되게 잘 들어오는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게 커브드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순정 내비 같은 경우에 좀 BMW가 그렇게 순정 내비가 좋지는 못했죠. 근데 이게 조금 개선이 됐어요. 조금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키맵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좀 더 좋긴 하죠. 그리고 물리 버튼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 있던 이 BMW의 그 많던 물리 버튼 다 어디로 간 거지? 이게 직관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물리 버튼이 정말로 좋아서 저는 항상 칭찬했거든요. 그 물리 버튼이 싹 사라지고 일로 들어갔는데, 일단 온도 조절 같은 거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온도 조절 외에 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아니면 뭐 풍량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려면 일단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직관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물리 버튼들이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하단부가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굉장히 깔끔해졌고, 여기 센터 터널이 없어요. 앞쪽이 이렇게 뻥 뚫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자칫하면 이 보조석으로 넘어간다던가 보조석에서 이렇게 운전석으로 넘어오기 굉장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넘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자, 그리고 이 기어 레버 부분 쪽 보시면 이게 우드가 사용돼 있어서 조금 고급진 느낌이 나요. 자칫 우드를 잘못 사용하면 좀 촌스럽고 좀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고급진 느낌이 드는 우드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고, 기어 레버가 또 사라졌죠. 이제 BMW도 기어 레버와는 좀 작별을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이게 멋이라고 하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크리스탈의 이런 기어 조작 레버가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는 점이 좀 신기하고, 이 컵홀더라든가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이 밑에다가 마련했어요. 이 밑에다가 마련했기 때문에 이 차가 뭔가 더 깔끔하고 정돈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뭐 자질구레하거나 이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컵홀더에서 컵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마시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컵홀더만큼은 좀 위쪽에 달려있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자, 그리고 센터 콘솔을 딱 열어봤을 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보통의 내연기관 차들은 이 가운데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센터 콘솔이 되게 커 보여도 막상 딱 열어보면 되게 작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도 좀 그 중에 하나고 되게 좁아요. 근데 이 IX50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센터 콘솔을 갖고 있다는 점, 이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일단 하만 카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 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조금 변경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시되는 모델은 이 하만 카돈 오디오가 아니고 바우스 밀키스 좀 더 고급의 오디오가 적용된다는 점,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트를 조절하는 레버가 이쪽에 붙어있는 차들이 저는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직접 조절할 수 있어서 이 점이 되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IX50 같은 경우는 이 도어 쪽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달렸다는 점, 이 점도 마음에 들고, 도어를 열 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당겨서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이렇게 탁탁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면서 야, 이거 망가지면 그럼 문도 못 여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하단 부분에 비상개폐 레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안심하셔도 된다. 시트가 일단 목 부분이랑 이 몸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트가 돼 있고, 이렇게 앉았을 때 착장감이 되게 편해요. 뭔가 좀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도 들면서 동시에 좀 고급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독특한 그런 시트고, 자, 2열로 넘어가시기 전에 일단 이 선루프가 좀 독특해요.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그런 기능은 없고 그냥 뻥 뚫려있는 개방감이 좋은 이런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점이 여름 이럴 때 햇빛이 들어올 때
정말로 뜨거워요. 막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얘는 이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딱 누르면 완전히 밝게도 변하고, 다시 딱 누르면 싹 어두워지고. 그래서 오, 비싼 차. 자, 2열로 넘어가시면 제 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했을 때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와요. 일단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하고도 살짝 여유가 남는, 말 그대로 이 차의 휠베이스가 한 3천 정도 되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MW SUV 중에서 2열 공간이 가장 쾌적하지 않나. 그리고 시트 착장감 같은 경우도 앞좌석보다도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몸을 되게 감싸주고 상당히 부드러운, 진짜 고급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이렇게 너무 부드러운 시트는 운전해서 도로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좀 이렇게 멀미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고정 같은 경우는 제가 뒷좌석에 그냥 앉아보기만 했기 때문에 요런 뭐 다른 리뷰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2열에는 각각의 독립식 공조장치가 달려있고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통풍 시트는 아쉽게 2열에는 적용이 안 돼 있고 열선만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특이점이 역시나 센터 터널이 없죠.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3인,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까지 사람이 앉아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 나온다.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트렁크로 넘어가시면 이 트렁크 개폐 방식이 좀 독특해요. 일단 여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렇게 싹 열릴 때 일반적인 차들은 리어 램프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트렁크만 열리잖아요. 근데 이 iX50 같은 경우는 통째로 그냥 훌러덩 까져버리는 그런 좀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니, 트렁크가 훌러덩 열려버리면 램프가 없는 건데 그러면 뭐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비상 상황에서 뒷차량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훌러덩 열리는 대신 안쪽에도 램프가 또 있어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굳이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램프를 여기도 뒷면에도 만들어야 되고 이 트렁크 안쪽에도 만들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아무튼 좀 독특하게 요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500리터 수준으로 생각보다 조금 작아요. 아무래도 이 뭐 하단에 배터리도 있고 뒷좌석 공간을 최대한 빼다 보니까. 그리고 또 BMW 같은 경우는 뒷바퀴 쪽, 뒷서스펜션이나 하체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해서 이 트렁크나 보통 뒷좌석에 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iX50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손해는 없는 대신 이 트렁크 공간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500리터라고 하지만 열어보면 그래도 꽤나 쏠쏠한 공간이 나오고, 2열 시트가 포이딩이 되기 때문에 2열 시트를 포이딩하면 한 1750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박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고. 자, 이번에는 주행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일단 이렇게 시트 포지션에 앉았을 때 되게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이 시야 각이라든가 아니면 뭐 페달의 위치 이런 부분도 다 마음에 들고, 이 룸밀러로 보이는 후방 시야가 좀 좁긴 하거든요. 이 양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뒷차를 보는데 크게 막 불편함은 없고, 일단은 전기차가 가장 중요한 게 주행 가능 거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차가 현재 인증 가능 거리가 한 447, 443이었나? 44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현재 지금 83% 지금 충전돼 있거든요. 근데 주행 가능 거리가 440km 이 정도 뜨는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겨울철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500km 정도는 거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이전에 i4에서도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회생제동 시스템인데 이 iX50은 i4와 마찬가지로 이 적응형 회생제동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들은 회생제동이 달려 있고 그 강도를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회생제동을 굉장히 약하게 하면은 악셀에서 발을 뗐을 때 차량이 속도가 되게 서서히 줄어들고, 회생제동의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은 발을 딱 떼자마자 무슨 브레이크를 빡 밟은 것처럼 차가 이렇게 확 쓰는 그런 느낌인데, 이 적응형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앞차와의 거리를 얘가 측정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말 그대로 앞 차량이 없는 굉장히 뻥 뚫린 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하게 회생제동을 걸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지금 가까이 차량들이 있는 경우는 악셀에서 발을 떼자마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마치 반자율 주행을 하면 좀 그런 느낌으로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i4에서도 그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역시나 이 iX50에도 고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건 칭찬. 이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출력을 보시면 환산 출력으로 523마력, 그리고 토크가 무려 78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녀석이에요.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이 2.5톤이 훌쩍 넘거든요. 거의 2.6톤, 26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돼지 중에 돼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출력 때문에 제로백이 무려 4.6초,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무거운 녀석을 4.6초 만에 100km까지 가속을 시키는 엄청난 가속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밟아보면 좀 튀어나가는 게 무서워요. 뭐 이 차량이 세단이라든가 이런 뭐 고성능 차들 있죠. 그런 차의 느낌이라면 그래도 4.6초면 굉장히 파워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는 일단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 출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을 할 때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좀 무섭다. 자, 지금 거리가 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와 순간적으로 목이 젖혀지는 이 느낌. 와, 그래서 이 출력이 얘보다 좀 더 높은 iX60 모델이 있어요. 와, 걔는 정말로 미친놈같이 뛰어나가지 않을까? 이 안전벨트가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잖아요. 이 독특한 이 파란색의 안전벨트인데 엄청 쪼여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들긴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느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좀 선택사항이 아니죠. 뭐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옵션 사항이 좀 많아요.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신 후륜 조향 기능은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운전할 때 승차감이 정말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이 iX50이거든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모델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에어서스가 달린 2인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고급지다. 이 굉장히 편안하고 이런 시트와 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이거 X5보다도 승차감이 훨씬 좀, 거의 뭐 X7 7도 뺨 때릴 것 같은 굉장히 지금 편안한, 후륜 조향 기능이 좀 빠진 점이 살짝은 아쉽긴 하거든요. 말 그대로 차선을 변경할 때 이 고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뒷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유턴하는 상황에서는 반대쪽으로 바퀴가 움직이죠. 반대쪽으로 뒷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유턴할 수 있는 이 회전 반경을 상당히 줄여주는 그 기능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요것도 살짝은 아쉬워요. 그 있는 차들을 확실히 타보면은 정말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면서 되게 이점이 많거든요. 민첩하게 움직인다든가 말 그대로 좁은 데서도 유턴이 가능하니까. 근데 요것도 빠져있기 때문에 이 옵션 사항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강원 팀장님이지, 자꾸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유강원 팀장님께 이렇게 연락을 한번 드려서 현재 지금 판매되는 모델은 뭐 어떤 부분이 빠져 있고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 기능 버튼은 요 왼쪽에 있어요. 요 부분이 되게 심플하게 좀 바뀌었네요. 요 왼쪽에 있는데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활성화가 되죠. 세팅이 자연스럽게 딱 되고, 이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요거는 굉장히 빨리 뜨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터치식이에요. 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각도를 살짝 줘야 운전자를 인식하는 그런 차량들도 있는데, BMW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 휠을 그냥 잡기만 해도, 이렇게 터치하기만 해도 인식이 된다. 그리고 일단 차선을 굉장히 잘 유지하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유지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반자율 주행을 켜놓고 제가 지금 자유로를 쭉 달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구간 단속 구간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배터리 잔량이 80%로 줄어들었어요. 아까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472km가 지금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500km는 거뜬히 넘겠는데? 이 차체 구조가 좀 높잖아요. 높은 SUV들은 보통 풍절음이 좀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얘는 풍절음에서도 되게 조용하고, 이 외부 소음 차단 이런 것도 되게 잘 해놨어요. 이게 뭐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닌데 굉장히 두꺼운 그런 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음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고, 일단 뭐 엔진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선 정숙하고, 이 바닥 소음 올라오는 것도 지금 22인치에 꽤나 큰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정말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소음적인 부분은 정말로 정숙하다. 뭐 한 가지 들리는 게 있는데, 이거 잘 집중해서 들어보면 이게 뭔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벌통이나 이런 거 막 건드렸을 때 벌들이 한 번에 많이 날아갈 때 그 우웅 하는 막 그런 소리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런 소리가 잘 신경 써서 들으면 조금만 들리거든요. 그 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90km, 100km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는데도 굉장히 정숙하다. 스포츠 모드로 바뀌니까 이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강렬하게 바뀌어요. 일단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양도 바뀌고 강렬한 테마로 바뀌는데, 당장으로 역시 반응성은 기가 막히죠. 뭐 전기차 자체가 악셀을 전개하자마자 뭐 기어 변속이나 이런 과정들 없이 바로 최대 출력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괜찮고, 이게 또 제로백이 4.6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무거운 뚱땡이가 이렇게 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선 변경해서 들어가는 느낌이 역시 BMW인가? 이 BMW 차량들 보면 이 스포츠성에 굉장히 목숨을 많이 거는 또 그런 브랜드잖아요. 이 후륜 조향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선 변경에서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이 사운드, 정말 이 짐머 형이 개발한, 한스 짐머님이 개발하신 이 인공 사운드가 들어가죠. 이런 사운드. 이 사운드가 좀 없으면 좀 심심하더라고요. 다른 전기차들은. 그나마 BMW는 이게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사운드를 켜놓고 달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사운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일단 가속력은 무서울 정도로 빨리 치고 나와요. 정말로 이 폭발적인 가속력이 장난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차량이 크니까 좀 압박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중량도 되게 높잖아요. 일단 무서울 수가 있는데, 막상 지금 이렇게 코너를 되게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는데도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일단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죠. 이렇게 높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깔려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 차선을 싹 들어가도 굉장히 이 앞쪽 이렇게 달려가다가 차선 변경을 싹 하면 이 앞쪽 바퀴에 부담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BMW는 이 스포츠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딱 짚고 나가는 느낌이 정말로 좋다. 진짜 스포티한, 이 차가 마냥 편안한 차가 아니다. 이렇게 달릴 때는 정말로 달릴 줄 안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네요. 장난 없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무거운 차가 맞나? 그리고 이게 진짜 SUV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스포티함.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저기 한번 브레이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살짝 코너길이고, 여기서 속도는 평소대로 90km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을게요. 자, 브레이킹. 와우! 노즈 다이브가 좀 있어요. 이 앞으로 꼬꾸러지는 이 노즈 다이브가 좀 있고, 차량이 무게가 무거워서인지 이 ABS가 살짝 들어오네요. 끼익 하면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끼익 하면서 ABS가 들어오는데 뒤틀림이 없어요.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제동을 하면서 이 막 불안한 감이 적용하지 않다는 점, 요 점은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뭐 무게가 있으니까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총평으로 갈게요. 이 차의 가격이 지금 1억 4천이에요 1억 4천이란 가격치고 이 iX50 정말로 매력있다. 이 패밀리용으로 사용하기도 충분한 매력이고, 이 운전자한테 주는 이런 뭐 감성적인 측면, 주행에서의 만족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뭐 단점이 있다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이 옵션이 계속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뭐 에어서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 뭐 후른조야 들어갔다 빠졌다, 이 오디오도 하만카동이 들어갔다가 바우쌤 웨이크스 들어갔다가, 아니면 뭐 휠도 뭐 22인치였다 21인치였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잘 이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MW 구매는 문의는 어디? 자, 우리 한동모터스 방배 지점에 유광원 팀장님께 한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